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어제 금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증시가 주춤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유럽 증시는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거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보시면 유럽 증시는 비교적 큰 하락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와의 키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가 있다 그러기보다는 미국 증시와의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하락 중이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밤 내내 하락할지 아니면 오늘 밤 반등할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하여튼 지금 그런 이유가 있다. 유럽 증시가 약한 것은요.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게 어떤 증시의 명확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있다. 슈팅 시나리오. 금리가 이미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는 그런 무서운 슈팅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슈팅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냥 이제 평이한 시나리오,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재미없어지는 그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시장은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한 거고요. 어젯밤에 근데 이제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슈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일단 좀 낮아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젯밤에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슈팅 시나리오는 이제 죽었어. 이제 이거는 배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게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면 뭐예요? 미국 증시는 기간 조정 중이에요. 아직도 기간 조정 중입니다. 물론 S&P는 조금 많이 빠지긴 해서 기간 조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나스닥은 기간 조정이다. 미국 증시 아직도 강하다. 이거는 그냥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에 어제 하락했던 거 다시 되돌리면 또 다시 이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1번이냐 2번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까지 지금 진행된 이런 시장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제 저녁에 좀 빠졌다라고 해도 여전히 1번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다시 그걸 급격히 되돌려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주에 이 오버슈팅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 조용히 하고 나서 그냥 말없이 올랐으면은 괜찮은데, 어젯밤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화를 돋군 셈이 됩니다. 이게 어떤 상승세를 더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상승이 가팔라진 오버슈팅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 열어놔야 됩니다. 아직까지 1번이냐 2번이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으로 분명히 오버슈팅, 어떤 슈팅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1번이냐 2번이냐. 그래서 이제 그 2번 시나리오로 가려면, 슈팅 시나리오가 아니고 2번 시나리오, 그냥 평이한 시나리오로 가려면은 오늘 밤에 뭘 확인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이제 연속성, 시세의 연속성,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오늘까지 하락하면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죠.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사실 다른 시나리오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속성이 확인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좀 상승 시도를 해요. 그랬다가 상승 시도했다가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어떤 저항을 재확인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그 2번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깜빡해서 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오늘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된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 어땠죠? 지금까지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처음으로 하락과 음봉이 나온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하락과 음봉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상승 추세 중에,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오래간만에 나온 의미 있는 조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강했지 않았냐? 그럼 눌림시 매수다. 사실 그잖아요. 이게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자리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난 요만큼만 본다. 단기 추세가 계속되라는 법이 없지
단기 추세가 여기서 끝나란 법이 없지 않냐, 난 단기 추세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정석적인 어떤 단기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온다라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 오늘 밤에 한번 어제의 음봉을 검증을 하겠죠. 니네 어제 처음으로 급락하고 이랬는데 니네 어제 하락한 거 진짜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눌림시 매수 들어올 수 있겠죠. 눌림시 매수가 들어온다면 미국 증시 상승 시도를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마감이 되느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매수세가 한번 일단 장 초반부터 해서 일단 한번 들어오는 게 일단 좀 뭐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일 것 같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장 초반에 일단 반등이, 장 초반에 일단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야죠. 이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또 그리고 이 매수세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는 또 매도세는 또 얼마나 강한지, 어디에서부터 매도세가 등장하는지, 또 그리고 이 매도세에서 만약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밀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감은 어떻게 될지. 마감이 예를 들어 지금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음봉을 하나 어젯밤에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밤에 이게 뭐 또 다른 이런 뭐 음봉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양봉을 만들어낼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죠? 근데 이제 그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선 지금 제가 그린 이런 시나리오가 이대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윗꼬리는 당연히 짧은, 위에 꼬리는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위에 꼬리가 적당히 올라오는 선에서 적당히 이렇게 밀리는 게, 하여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2연속 음봉을 만들거나 이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좀 갭상승을 좀 크게 한다. 장 초반에 어제 음봉이 이건데 이 정도에 시작한다.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적당히 이렇게 후려치는 뭐 이런 전략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그 손절을 잘 걸고 보셔야 되긴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사실 손절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걸어 놓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깜빡한 건데, 요즘 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걸어놔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것 때문에 1번 시나리오, 이게 슈팅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가면은 하루에 나스닥 1, 2% 오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막 벌써 손실이 막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굉장히 좀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밤은 제 생각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이게 당장 슈팅이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어제 음봉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음봉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대폭등하거나 이러면서 슈팅이 나타날 날은 아닙니다. 그게 일단 일반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오버슈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상승은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상승 전환이 돼서 진짜 슈팅 시나리오로 가면은 정신없이 올라버려갖고 손절할 정신도 없이 막 올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위험 관리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아침에 못했던 얘기부터 오늘 밤 미국 증시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전술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쭉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열심히 할 거다. 어제 그 손절 걸어놓고 너무 빨리 자버렸던 거에 대한 대가를 결과적으로 치르는 거죠. 하여튼 근데 괜찮습니다. 어젯밤 꼭지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괜찮습니다. 일단 신호 등장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원래 조금 더 맞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밤에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엔 조금 좀 해볼까 해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이거 주봉이죠.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 국제유가 주봉선을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국제유가와 사실 요즘에 금리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좀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역사적인 흐름을 좀 잠깐 보자면요, 10년물 국채금리를 같이 띄워놓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주황색 선이 10년물 국채금리고 파란색 선이 국제유가죠. 물론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거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국제유가는 연관이 없네, 이렇게 오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이 금리와 유가는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이 시장이 생각하는 테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금리의 상승이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유가의 상승이 어떨 때는 뭐 금리의 상승이 유가의 하락을 이끄는 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좀 띠게 됩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슬슬 올라갈 때 이런 시점에서 금리도 좀 많이 오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여기는 뭐가 녹아있죠? 어떤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강세를 보인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런 거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고 경제가 좋다.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국제유가가 당연히 크게 한몫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두 가지가 연관이 뭐 되어 있다라고도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보편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제유가와 이 기름값은 뭐 물론 이렇게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로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 유가와 금리가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 뭐 자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방향성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최근은 특히 뭡니까? 특히 최근에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특히나 최근에는 그 채권 시장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긴축, 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에너지 가격의 대표로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특히 그 국제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이 연관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 국제유가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요즘에 특히 연관성이 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와 이 금리가 좀 연관이 좀 매우 밀접하게 좀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밥을 좀 깔았는데 국제유가를 안 그래도 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 겁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 국제유가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쭉 일단 이까지 하락이 진행됐어요. 저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정도 한 80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국제유가를 이제 상승 베팅하기에 매력적인 그런 자리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붕괴가 되니까 급락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니까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되니까 급락 폭락이 쏟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뭐죠? 지난번 낙폭에 대한 지난번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조금 급락 폭락을 하면서 좀 누적이 된 게 있고 여기서도 사실 어떤 하락 N자로 하락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면서 유가 상승 베팅의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자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자리는 일단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매수세만 확인을 한다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충분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2거래일 연속 급락하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 변동성을 일단 좀 굉장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군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좀 내포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침 지금 움직임이 또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어제 보시다시피 금리도 올랐잖아요. 어제 이제 금리를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어제 금리 크게 오른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죠.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그죠? 금리 어젯밤에 크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사이에 그 급락하던 국제유가도 하락을 멈추고 이런 게 또 그리고 어제 증시도 급락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는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로서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 증시 전술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지난번에 이 하락세는 여전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세 끝에 처음으로 나온 금리입니다. 이거
10년물 금리가 오래간만에 첫 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양봉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히 상승을 해? 한번 반등시 매도 전략, 나는 금리가 아래로 간다라고 한번 눌러주겠다, 이런 게 오늘 밤에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를 해서 어디까지 눌리느냐, 또 그리고 이 눌림을 어디까지 극복하고 어디서 또 양봉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더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선 더 빠지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 이제 앞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이 좀 둔화되거나 뭐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반등이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분명히 하락 추세긴 하죠. 하락 추세니까 이 상승은 제한이 될 텐데, 근데 일단 최소한 일단 추가적인 하락 진행은 일단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런저런 국제유가 이야기까지 쭉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 오버슈팅 시나리오, 그 슈팅 시나리오에 국제유가도 포함이 되는 건데, 하여튼 아직까지 어떤 슈팅 시나리오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요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이런 장 초반에 어떤 이런 테스트들, 뭐 증시의 위에 저항 테스트, 혹은 금리의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 혹은 뭐 국제유가의 어떤 지지력 테스트, 국제유가는 막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국제유가 막 빠지고 있었으니까 이 빠지고 있던 자리에서 어떤 그런 지지력 테스트가 분명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 75달러, 76달러 부근에 이런 지지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밤에 유심히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좀 전술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좀 더 드려봤고요. 여기 유가 이야기 한 김에 조금 오래간만에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그 유가 켠 김에 다른 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유가와 달러의 연관성, 유가와 코스피의 연관성,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은 공부 목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달러화로 표시가 되는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가 떨어지면은 국제유가는 오르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금융시장의 평상시 논리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데, 달러 강세, 주황색 선이 달러 인덱스죠.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데, 이 달러 강세가 좋은 게,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서 원유 수요가 뭐 너무나 많아,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국제유가와 달러의 상승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달러 떨어지면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달러 떨어지면 유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테마로 움직이느냐.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환호하는 장세면은 국제유가와 달러의 상승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약한 게, 지금은 달러가 약하다고 국제유가가 오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의 테마는 제가 봤을 때 국제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 요즘의 테마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 좋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조금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미국 경제가 뭐 둔화된다라고 하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례적인 그런 달러와 유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뭐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달러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미국 경제 뭐 고용 지표가 식어간다.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닌데 조금씩 골든 패스 뭐 그런 이야기 했죠. 굴스비 총재가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게 적당히 식어가고 있다. 그래도 미국 경제는 좋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씩 식어가고 있으니까 달러가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식어가니까 국제유가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고, 그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국제유가의 이 모습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요. 코스피와 비교해 보시면 또 재밌는 모습이 또 나오긴 합니다.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국제유가하고 똑같네요. 그죠? 특별한 일 없으면 국제유가하고 매우 똑같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국제유가나
코스피나 이 그냥 금융투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똑같은 위험 자산이다. 똑같은 위험 자산이다. 똑같이 움직인다. 다만 국제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인플레 우려, 뭐 어떤 뭐 공급 측의 어떤 뭐 비용 우려를 만들어낼 시에는 코스피는 빠질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런 너무 특이한 경우만 아니면 또 그리고 국제유가가 너무나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야 이거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국제유가와 코스피는 특별한 그런 이상한 때가 아니면 같이 간다, 그죠?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 수요가 원유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국제유가 오를 거고, 당연히 경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이익이 개선될 테니까 오르겠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국제유가 떨어질 거고 코스피 떨어질 거고, 이런 특이한 경우를 좀 제외하면 국제유가와 코스피는 똑같이 움직인다. 지금은 국제유가와 코스피가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막 고유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저유가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지금은 당장 코스피와 연관성은 좀 일단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자산들, 뭐 금리, 달러 인덱스, 코스피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연관성이 조금씩 달라진다. 지금의 테마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평상시에 기본은 이거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기본적인 거, 달러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진다. 왜냐, 달러화로 원유 가격이 표현이 되니까 달러 오르면 국제유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안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런 거. 일단 기본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 말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보면은 하락 마감했다. 간단하게 그 체크만 하고 기술적인 내용들 차트 한 번씩만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볼까요, 그냥? 중국 증시부터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인데요. 오늘은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중국 증시의 오늘 하락은 그래도 조금 좀 얘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 상해종합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이제 돌파 한착을 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 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위쪽으로 가야 될 때죠. 근데 가야 될 때 못 간 거예요.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의 영역까지 넘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매수세가 한 번쯤은 뭐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다.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은 뭐 이 정도는 이걸 갖고 아직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 지지선 안 깼거든요. 지지선은 요날 11월 1일 날 만들어 놓은 이 음봉의 시가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 깨진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뭐 기간 조정의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오버슈팅 시나리오 가능하다. 만약에 미국 증시 여기서 오늘 밤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눌림으로 해석이 되면서 더 큰 폭등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용히 꺾이든가 아니면 더 큰 폭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락이 일단 등장을 한 겁니다. 일본 증시를 볼까요? 이제 일본 증시를 보자면은 오늘 이렇게 됐네요. 잠깐 이거 맞죠? 이거 오늘 있었던 일 맞죠? 일본 증시 찔끔 하락 마감했네요. 역시 아직 강합니다. 이 일본 증시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걸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워낙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빠지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좀 대기 매수세가 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 미국 증시 장 초반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수세 같은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되면 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양봉 보여놔놓고서는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난 10년물 국채금리처럼 처참하게 빠지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어떤 이야기 하는 거냐면은,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베팅했던 날이 이날 아래꼬리 잡았던 날이거든요. 이렇게 양봉 보여주놓고서는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하락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이 양봉이 나와 있는 지금 이 상황까지만 지금 딱 이 상황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모르는데, 만약 이렇게 해놓고 하락을 하면 이제 실망감 때문에 이제 급락 폭락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가 코드가 이게 아닌 것 같던데, 유럽 증시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이 슈팅 시나리오를 지금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슈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 닫고 나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상승을 되돌려 버리면은 사실 또 말짱 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일단 잘 보자고요. 지금 세계에서 유럽 증시만 유일하게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일단 기간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 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이게 되돌려지면은 이제 꽝입니다. 요까지 되돌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것들 하나씩 볼까요? 이제 환율 같은 거 가볍게. 일단은 어젯밤에 달러가 올라왔거든요. 그죠? 금리 올라오면서 달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안화도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다. 박스권인데 저점이 일단 조금씩은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엔화도 아마 뭐 잘 올라가고 있겠죠. 엔화 150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고, 이제 150에는 일상이고 상승 추세 잘 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급등할 때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사실 요즘에 10년물 국채금리와 이 엔 달러 환율이 달러 엔 환율이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이 환율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도 사실 좀 많이 연동이 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는 거는 이 엔화하고 달러 환율이 한번 오버슈팅을 주는 그 순간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장기물 금리도 고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그때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들으시고요. 하여튼 그렇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계속되면은 이게 일단 별로 세계 증시에 좋게 작용하지는 일단 이게 세계 증시에 좋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원화 좀 볼 건데요. N1 환율 뭐 이런 것들, 원화가 요즘 초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건데,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이제 원화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좀 어떤 좀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좀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일단 하여튼 올라오고 있다. 근데 반등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건 언제든지 아래쪽으로 내다 꽂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이게 하락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죠. 이게 아래쪽으로 700 몇십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자면 중장기적인 바닥으로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도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 근데 일단 매수의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일제히 매수의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도 볼까요? 위안 원 환율 이런 것도 볼까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엄청 많이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엄청 많이 갈 수도 있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환율들을 좀 보고 있는데, 원화 대비해서 주요국 통화들을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탄력적인 반등 시도하고 있고,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뭐 지금 뭐 봤죠? 지금 보시다시피 엔화 봤고요, 뭐 위안화 봤고, 그리고 유로화 봤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달러화도 볼 거지만 달러화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한 4가지 주요국 통화하고 이제 원화의 환율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쫙 해봤는데 움직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대폭락했다가 반등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상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대폭락하면서 원화 초강세가 나타났던 거는 어쩌면은 이건 굉장히 투기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일제히 강세, 일제히 약세, 일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급락했던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좀 그죠? 너무나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인위적인 바닥 만들기 과정이 아니냐, 인위적인 중장기 바닥 만들기 위한 투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우리 좀 강하게 이 물음표를 띄우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등하는 모습조차 똑같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반등하는 모습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물론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금리가 또 어제 반등을 했으니까 또 올라왔겠죠. 그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투기적이다. 이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보나 그래요. 뭐 어떤 통화에 어떤 차트를 보나 하여튼 이 원화가 초강세를 이렇게 수상하게 초강세를 보이던 시절에는 그 뒤에가 항상 구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게 또 그런 뒤가 또 구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해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살펴본 것 같아요. 한국 증시만 보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늘 사실 324를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저도 뭐 생각은 뭐 잘 못했는데 생각보다 좀 강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나니까 이게 지난번 강력했던 매수세가 그러니까 반발이 한번 좀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약간 그런 심리인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어떤 일단 장 초반에 어떤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4가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사실 하루 만에 11월 6일 하루 만에 선물이 대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324까지는 사실 지지력이 없었어요. 335부터 324까지는 지지력이 없었다. 근데 324 오늘 처음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매 기준이 생겼다라고 판단한 어떤 저점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오늘 사고 상방 베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매수세가 등장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죠? 오늘 밤 미국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게 도무지 한국 증시는 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뭐 미국 증시 따라갈 것 같다. 뭐 그냥 막연히 그 생각만 갖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가면은 지금 무리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무리해서 힘들지만 한 번 더 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위쪽으로 더 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국 증시가 여기서 또 힘없이 꺾여버린다면 다시 또 뭐 310부근까지 또 다시 직전 저점 확인하러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에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 증시의 이 움직임은 이건 한국 증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호재가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수급적인 부담도 굉장해서 그래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원달러 환율 봤죠, 그죠? 원달러 환율 뭐 보시다시피 탄력적인 반등하고 있다. 탄력적인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한 번 더 내리꽂자라면 여기서 충분히 막 40-50원 이상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여기 지지력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언더슈팅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지 아직 이게 아직 죽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일단 환율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오늘 밤에는 조금 좀 잠을 좀 줄여가면서 하여튼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시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